밤사이 미국 워싱턴에선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하는 회담이 열렸습니다. 미국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란 사태에 대해서도 군사 개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김용태 특파원, 먼저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가 그린란드 문제를 놓고 회담을 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덴마크령인 그린란드 확보를 연일 주정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에서 미국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 그리고 모츠펠트 그린란드 외무장관이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We had what I will describe as a frank but also constructive discussion. The discussions focused on how to ensure the long-term security in Greenland. And here our perspectives continue to differ. 그린란드도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바라지만 미국령이 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우리가 그것을 얻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하지 않으면 러시아나 중국이 차지할 것이라는 주장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네, 미국이 이란 사태에 대해서도 정말 개입을 할 것 같은가요? 중동 카타르에 있는 미군 공군 기지에 일부 철수 권고가 내려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인데 한 유럽 관리는 로이터 통신에 24시간 이내 개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사법부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된 시민들에 대한 재판과 형 집행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확한 사망자 통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노르웨이 기반 인권단체는 최소 3,400여 명이 숨졌다고 밝혔고 일부에선 사망자를 10,000명 이상으로 추정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반정부 시위대에게 직접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기관을 점령하라, 도움이 곧 도착할 거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워싱턴을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석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의 이 메시지, 미국의 무력 개입이 임박했다는 뜻으로 봐도 될까요?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시위대 학살을 멈출 때까지 이란과의 모든 회담을 취소했다면서 이 시위대를 이란의 애국자들이라고 부르며 이렇게 독려했습니다. Take over your institutions if possible and save the name of the killers and the abusers that are abusing you.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교수형에 처하면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이 SNS에 올린 도움이 곧 도착한다는 말이 공습 임박으로도 해석이 되면서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답변 들어보시겠습니다. U.S. airstrikes, if it comes to that, will have the result of protecting the protesters? Well, you never know, do you? You never know. Do you think it's... So far, my track record's been excellent.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생포와 지난해 이란 핵시설 공습 성공을 언급하면서 자신감을 보인 건데 군사적 옵션이 선택지에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군사적 옵션,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가능한 거죠? 유혈 사태를 주도하는 이란 혁명 수비대나 이란 정권을 상징하는 시설들을 정밀 타격하거나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이란의 지휘 체계를 마비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마두로처럼 하메이니 제거 작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이란 주변에는 항공모함 같은 미군 전략 자산이 대부분 철수한 상황입니다. 이란 공격을 위해서 사우디나 카타르에 배치된 미군 전력을 동원할 경우 이 중동 전체로 불똥이 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군사 개입이 신정 체제를 떠받치는 이란 내 강경파들의 결집을 오히려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 등도 이란 정권이 공격 한 방으로 무너질 만큼 약해지진 않았다면서 공격을 말리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또 이 트럼프 지지층과 여당도 이란 군사 개입엔 거부감이 커서 트럼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린란드와 덴마크, 미국 간의 3자 회담을 하루 앞둔 어제 닐센 그린란드 총리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닐센 총리는 그린란드는 현재 지정학적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만약 지금 미국과 덴마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덴마크를 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린란드는 미국의 지배를 받는 것도 원하지 않고 미국의 일부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Nu står vi med en geopolitisk krise, og hvis vi skal vælge mellem USA og Danmark her og nu, så vælger vi Danmark. 닐센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도 동맹국인 미국의 압박에 맞서는 건 힘든 일이라면서도 그린란드는 사고 파는 매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3자 회담에 미국 측에선 벤스 부통령까지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덴마크 측 대표인 라스무센 외무장관은 오늘 회담에 대해 당사자들끼리 만나 허심탄회하게 문제를 풀어보는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그린란드를 직접 방문해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덴마크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촉구했던 벤스 부통령이 직접 3자 회담을 주재하면서 결과는 더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We could make them much more secure. We could do a lot more protection, and I think they'd fare a lot better economically as well. 한편 미국 양당 의원들이 그린란드를 방문해 그린란드 정부 지지 뜻을 밝혔고 그린란드 병합 제한 법안까지 거론되는 등 미국 내 반대 여론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